좋아요, 구독!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과 이슈에 대해서 심층 살펴보는 마켓 로드맵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중국이 코로나19로 굳게 굳어낸 이 빗장을 풀어내면서 항공과 여행, 이 화장품 섹터가 눈에 띄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중국 방역 당국의 확진자 감소 발표 소식 속에서도 이내 이 숨은 확진자 증가로 인해서 의약품 품귀 현상이 심화되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자 국내 제약 관련주 급등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코로나 사태 향방에 따른 수혜주의 판도 변화와 투자 전략 면밀하게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교보증권 스마트 영업부 상영관 차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이 중국의 방역 규제 완화 소식 속에서도 해열제 등의 품귀 현상 속에 의약품 관련주들 굉장히 높은 상승률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럽 역시 항생제 부족 사태가 빚어지면서 이 제약주 계속해서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상승폭 키우고 있는 종목들 흐름 살펴봐 주신다면요. 네, 그 전에 먼저 이제 처음에 말씀해주신 숨은 확진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인구도 정확하게 몇 명인지 집계가 안 되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자체적인 백신 정말로 효과 없거든요. 거기다가 진단키트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따 말씀드릴 거지만 30% 정도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정말로 진단키트에서 아니라고 나왔는데 아닌지도 모르겠고 걸린 사람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집계도 안 되는 거죠. 정말로 심각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관련돼서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렇게 좋지 않은 시장에서 테마적인 성격을 띠고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종목을 보게 되면 오늘 섹터별로 봤을 때 가장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상위권에 코로나19 렘데시비르, 덱사메타손, 펜벤다졸 이름도 어려워요. 예전에 여러분 한 번씩 팬데믹 일어난 이후에 전부 다 보셨던 것들이에요. 성분명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필두로 해서 지금 제약 관련주, 바이오 신약 관련주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득세를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대표적으로 봤을 때 화일약품 같은 경우에 상한가 들어가 있고요. 그 밑으로는 명문제약, 제일파마홀딩스, BC월드제약 이런 종목들이 종합적으로 다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좀 데자뷰 현상 같죠. 그때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2020년 3월 이후로 움직였었던 그러한 종목군들이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상승 흐름이 그때처럼 강하게 일어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신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의 이 의약품 품귀 현상 속에서 전반적인 제약주들 계속해서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좀 테마성의 성격이 좀 강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중국은 또 치료제뿐만 아니라 진단키트 역시 품절 대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데 국내 주요 제약사 중에서 이 대중 수출의 비중이 높은 기업은 또 어떤 곳인지 궁금하고요. 이 중국발 이슈에 따른 추가 상승폭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나요? 글쎄요, 일단은 중국 쪽으로의 어떤 수출 비중보다는 중국도 자체적으로 반도체라던가 이런 쪽들에 대해서도 굴기를 하고 있지만 굉장히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지금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신약이라던가 바이오 쪽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해외 선진국에서는 인정을 안 해줍니다. 다만 자체적으로는 굉장히 공을 들여서 개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그런 쪽들에서 기초의약품 이런 것들은 사실상 기술력 면에서 못 쫓아올 이유는 없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우리가 수출을 하는 것보다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해야 되는 기초의약품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감기약이라던가 이런 기초적인 부분들이겠죠. 어차피 코로나도 제가 다른 쪽에서는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만 감기예요. 네, 감기입니다. 치사율이나 이런 거 높지 않고요. 결국에 백신 맞아도 한 번씩 다 걸리죠. 감기에 딱히 치료제나 백신이 있나요? 없어요. 똑같은 기전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심각성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숨겨진 확진자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코로나 제로 정책을 한 번에 깬다라고 했을 때는 무수하게 많은 확진자 및 사망자가 단기간에 출현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국제사회에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한 130만 명에서 210만 명 정도를 경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결코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기초 원료 의약품 초기에 걸렸을 때 빠르게 감기 완화제처럼 이런 것들을 복용해서 치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다른 나라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중국의 기초 의약품 수입에 대한 문제가 지금은 가장 심각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 키트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팬데믹 당시에 워낙에 급하고 다들 긴급 조치 발령하면서 이 FDA나 이런 쪽들에서 긴급 사용 허가를 많이 내줬어요. 그렇다 보니까 중국 것들도 일부 들어간 것들이 있어요. 근데 거의 미어가 받은 게 그 당시에도 80%에 달했습니다. 중국산 제품은요. 믿을 수가 없죠. 그렇다 보니까 정확도도 상당히 떨어져서 3명 중에 1명 정도 30%의 확진 정확률을 가지는 그 정도의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제품이라고 볼 수도 없는 수준이었죠. 그렇다 보니까 스페인 이런 쪽들에서 체코 너무 급하다 보니까 중국산 제품을 수입을 했는데 해보고서 이 제품 영 아니네 하고 중국산 제품을 전부 다 철폐시켜 버렸어요. 그런 정도로 심각한 수준인데 중국 자국민들 굉장히 심각한 공산당의 체제하에 있는데 그런 제품들로 지금 진단을 받고 있다는 거죠. 상당히 많이 심각하다라고 보이는 거고요. 지금 국내에서는 주요 제조업체가 한 20곳 정도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17개 업체는 실적이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증가하는 곳들도 지금 예전처럼 가파른 기울기가 아니고 감소하는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업들에 대한 옥석 가리기도 반드시 필요하겠다라는 말씀 같이 드리겠습니다. 네,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장세인 것 같고요. 또 중국의 코로나 정책을 또 한꺼번에 이제 불식식을 시켜낸다면 많은 확진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초 의약품의 또 수입 문제가 심각한 점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식약처는 또 최근 감기약 원료를 중국으로 수입하는 업체에 또 원료 확보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하고요. 맞아요. 또 주요 약품의 원료 수입 관점에서 강점을 가진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살펴내야 될 텐데 네. 오늘장에 급등하는 이 제약 관련주 내에서는 종목 선별 전략 어떻게 수립을 해가면 좋을까요? 일단 뭐 공문 보낸 거 자체는 뭐 좋습니다. 어쩔 수 없다라고 보는데 이게 이제 탁상 행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생산 업계에 있는 현지 관계자의 말은 전혀 달라요. 지금 타이레놀의 주성부인 아세트아미노펜 이런 성분으로 약 제조하는 관계자인데 중국 수입하는 원료 수급이 원활치 않아서 생산 차질이 발생이 된다. 공문은 내려왔지만 의약품 허가에 대해서 원료 구매처를 등록해야 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런 구매처를 바꿀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문만 내려보내지 말고 정부 차원으로 심각하게, 물론 심각한 질병은 아니에요. 치사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감기 정도의 수준인데 다만 전염률이 높고 발생률이 높다라는 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지금 정부 차원으로도 거의 이제는 손을 놓고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가 아니다라고 보이고요. 왜냐하면 변이를 또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철저하게 당국의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은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중국의 코로나 제로 정책 완화가 사실상 포기 상태예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 중국 내부에서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 제로 정책을 홍콩처럼 한 번에 폐기한다라고 했을 때는 중국과 미국의 합동조사단 그리고 영국 같은 곳에서도 확진자 엄청나게 한 번에 증가할 수 있다. 그건 이제 다른 나라의 제품들, 지금 진단키트 재고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에 있는 선진국 쪽의 제품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K키트 이런 것들이 가서 진단을 하면 중국 걸로 했을 때는 확진자 아니야 라고 했는데 이런 키트들로 하면 확진자로 나온다는 거죠. 그런 게 지금 무서운 거고요. 거기다가 사망자가 최소 130만 명에서 210만 명까지 나올 수 있다라는 통계가 중국 내부적으로 집계되는 통계가 아니고요. 해외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더 무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약가 인상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사실상 감기약 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한 조치였는데 이런 부분에서 중국의 원료 수입 이런 것까지 같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특단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라고 좀 평가를 받고 있는 거고요. 일단 관련해서는 종목들 움직이고 있는 것들이 화일약품 같은 경우가 아까 상한가 들어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국내 4위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원료의약품 생산사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적으로 원료의약품을 만드는 곳들이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지속이 되고 계속적인 실적이 발생이 될 수 있을까? 이건 또 옥석 가리기가 필요할 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화일약품 외에도 경보제약, 국제약품, BC월드제약 이런 것들이 동반 상승하고 있는데 너무 실적이 평상시에도 적자를 지속하고 있다거나 이런 업체들은 좀 접근을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의약품들 설정을 또 해주셨는데 화일약품, 경보제약, 국제약품, BC월드 제약 등 동방 상승세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또 실적 기반한 종목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옥석 가리기가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K키트가 훨씬 더 중국보다는 좀 확진율이 높을 텐데요. 이런 최고 종목들을 좀 찾아보는 것이 가장 최우선적일 것 같네요. 그렇다면 의약품 품귀 현상에 따른 제약주의 강세 속에서 이 향후의 향방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신규 접근도 고려해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팬데믹 대비했을 때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만큼 실적도 우리가 싫어하는 거죠. 이제 피크아웃이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안 좋게 적용이 돼요. 물가는 피크아웃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런 실적들이 피크아웃 하면은 실적이 계속 800에서 1000, 1200 그런데 1200에서 1250이 되면 투자자들은 그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장의 기울기가 꺾였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해운주들 꺾이면서 실적은 계속 증가하는데 피크아웃 얘기 나왔었고요. 거기다 뭐 효성 TNC 같은 스판덱스 이런 쪽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이게 장기적, 중장기적인 테마로 계속 실적을 연쇄 반응에 의해서 일어나게 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은 팬데믹 때 전 세계가 들끓었죠.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중국 쪽에만 집중이 돼 있고 다른 나라들은 리오프닝 그리고 거의 끝나가는 확진자 이런 추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중국 쪽이 만약에 단기간에 해결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주가도 단기적인 상하의 변동성만 일으키고 끝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일단 이쪽 섹터에서는 제가 탑픽을 꼽을 수는 없어요. 탑픽 꼽을 수 없을 것 같고요. 안정적으로 흑자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기업, 아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그런 기업들이 과연 이런 원료의약품 생산의 단기적인 증가로 인해서 실적이 엄청나게 서프라이즈하게 증가될 것이냐,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일양약품이라는 기업을 보게 되면은 중국 현지에서 3개 정도의 합작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중에서 하나가 지금 해열 진통 주사제 이런 쪽들을 생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일단은 강하게 상한가에 진입이 됐는데 결국 옥석 가리기를 할 때 실적이 정말 나오는지 중국 쪽으로 얼마나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될지는 여러분들이 체크를 추가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의약품 관련주들 투자 전략, 향후 투자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탑픽 종목 좀 꼽기가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옥석 가리기를 위해서는 아무래도 실적에 기반된 기업을 고르는 것과 또 중국 수출이 어느 정도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러한 코로나 확진 추세가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면 중국 리오프닝 기대감으로 최근에 움직였던 LCC, 화장품 관련주들은 또 다시금 하락세가 심화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중국 내 코로나 이슈에 따라서 움직였던 이 최근 관련주들 향방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제가 이제 리오프닝 관련해서 말씀드릴 때 좋게 보는 부분은 카지노다라는 말씀 드렸던 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LCC 쪽도 일단 일본이라던가 중국 같은 쪽 이런 쪽의 매출 비중이 전통적으로 높은 곳들이에요. 그런데 일본은 무비자가 열렸죠. 그렇다 보니까 그쪽에서 들어오는 것들에 의해서 일단은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이 살아났습니다. 거기다가 추가로 우리가 중국 제로 코로나 정책 완화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중국의 하늘길까지 열리고 사실상 항공사들에서도 증편을 했어요. 중국의 각 주요 지역으로 가는 노선들을 증편했습니다. 근데 지금 제로 코로나 정책 이런 것들 완벽하게 폐기한다는 부분들 다시 굳게 닫아버리면은 중국의 노선 이런 것들 열었다가 지금 상당히 심각하게 인지를 하고 다시 닫아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에는 일단 하나 더 열릴 하늘길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에는 말씀드렸던 대로 중국과 일본의 매출 비중이 높았던 LCC에는 굉장히 큰 타격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지금 대한항공이라던가 아시아나항공 같은 FSC라고 하죠. 그런 쪽들은 좀 달라요. 풀서비스 카고라고 하는데 이게 보복 소비 그리고 상하 간의 계층이 점점 더 벌어지는 와중에서 오히려 비즈니스석 이상에 대해서는 지금 전석 거의 다 매진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소비의 양극화, 계층의 양극화가 더 벌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중산층은 보복 소비로 한 번 소비하면 그 이유가 없어 보여요. 제가 볼 때는. 연속적인 소비가 일어날 수 없는 고금리의 환경이 아직도 지속이 되고 있을 거고요. 12월에 한 번 더 금리 올리겠죠, 미국에서요. 그리고 내년에도 금리 내린다는 얘기는 연준에서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월가에서는 금리 인하 쪽으로 베팅을 하는 자금도 들어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Don't fight the Fed입니다. 연준과 싸우면 안 돼요. 그것에 순응하는 투자 자세를 보여야 되기 때문에 LCC에 대해서는 일단은 기대감들을 선반영해서 올라온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보류 관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화장품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게 과연 예전에 비해서 경쟁력이 그만큼 있는가? 소비자들의 로열티 충성도를 계속 끌어올 수 있는가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에서 가미된 부분을 다른 지역들, 일본이라던가 미국 그리고 유럽 같은 쪽들로 다변화를 한다라고 하는데 과연 다변화했을 때 중국으로 수출 비중이 엄청나게 높았어요. 그런 것들 가미된 부분을 한 번에 다 끌어와서 막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지금의 주가 상승 조금 저는 우려가 됩니다. 좋아요, 구독!